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그 의미가 역사적이고 혁명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세대교체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세대가 진보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을 거부하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로 크게 돌아섰다는 점이 바로 이 세대혁명의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런 농담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근데 이 천국 다음에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욕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즉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흔히 586 세대라고 불리는 좌익 운동권 세력이고, 그게 문재인 정권의 심장과 뇌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조국 같은 사람이 잘 보여주듯이 기득권 부패 세력입니다.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그런데 진보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 위장을 합니다. 평화로 또 좋아합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한 성공해가지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주투사가 아닌데 민주투사로 사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투사라고 하려면 공산당과 싸운 이력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싸웠지 공산당과 싸운 경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전선동을 잘 하니까 속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세대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0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20대의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능한 세대입니다. 가장 부지런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 흔히 586이라고 일컬어지는 40, 50대에 걸친 이 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삐딱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20대는 어떤 세대냐? 가장 영리한 세대죠. 가장 영리한 세대가 가장 삐딱한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고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세대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다음 한국을 만든 할아버지 세대와 헬조선이라고 하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천국 다음 한국의 풍요를 누리면서 보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꿈꾸는 20대, 이런 구도 하에서 이번 선거가 이루어졌고 20대, 30대의 선택으로 해서 여당이 사상 초유의 참패를 했는데 전혀 바꿔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마 몰락의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긴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야권 단일화입니다. 야권 단일화, 안철수 모델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하면은 2022년 3월 9일 밤 한 10시쯤 되면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다. 누가 이겼느냐? 대한민국 세력이 이겼다. 누가 졌느냐? 김일성 세력이 지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세력 대 김일성 세력의 대결입니다. 자유와 폭압의 대결이고, 대륙 전제 세력 대 해양 문화권의 대결입니다. 중국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살 거냐, 친중 사대주의냐, 아니면 친미 자주 세력이냐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제목부터가 상당히 기분 좋은 글이 하나 실렸어요. 제목이 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20대가 586 권력을 몰아낸다. 이 586이란 말은 옛날에는 386으로 불렸습니다.
30대, 80년대 대학교 다녔던 사람, 60년대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벌써 20년이 흐르니까 586이 되어버렸습니다. 386일 때는 그래도 애칭 정도로 여겼는데 요새 586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딱 기득권 세력, 부패 세력,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조국 같은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글을 쓰신 분이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 글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쭉 이어지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해처럼 한국의 586 세대가 기울고 있다. 586 운동권 정치 집단의 몰락이다. 한국의 586은 운이 좋았다. 세상에 나올 때 그들은 전쟁의 참화와 보릿고개를 슬쩍 비켜갔다. 중국을 피해 한반도에 태어났고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귀가 빠졌다. 그들이 한국서 자랄 때 중국에서는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이 발생했다. 문화혁명 10년의 대동란이 뒤따랐다. 북한의 인민은 인간의 기본권을 잃고 전체주의 정권의 노예로 전락했다. 홍위병 세대와 김일성 키즈에 비해 한국의 586 세대는 행운아들이었다. 586의 부모 세대는 빈곤의 늪을 헤치고 나와 독일의 광산과 요양병원에서 아라비아 열사와 인도 차이나의 밀림에서 목숨 걸고 외화를 벌어 고향에 송금했다. 고난에 굴하지 않는 그 시대의 정신을 미당 서정주가 노래했다.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물론 586도 역사의 짐을 졌다. 1980년대 그 세대는 군부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웠다. 급기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고 민주화의 활로를 열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시대적 소명이었다. 이후 586 운동권의 일탈이 시작됐다. 대학가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김일성 관련 서적들이 넘쳐났다. 천안문 대학살이 일어나고 구소련의 붕괴가 임박했지만 그들은 눈뜬 청맹관이었다. 김일성을 숭배하던 주사파는 당시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 우겨댔다. 레닌을 흠모하는 민주주의 PD파는 한국이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외쳐댔다. 586 운동권의 자유분방한 이념적 일탈은 그 당시 취업률로 쉽게 설명이 된다.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성적표엔 쌍권총이 달려 있어도 졸업 후 그들에겐 일자리가 넘쳐났다. 30년간 지속되었던 한국 경제의 고성장 덕택이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좋은 직장을 잡았고 몇 년 아래 후배들과 달리 1997년 경제위기도 피해가는 행운까지 누렸다. 2000년대 초반 정치판의 586은 불과 30대에 정권을 창출하는 로또를 맞았다. 이후 그들은 80년대 투쟁 전술로 한국의 정치판을 쥐락펴락했다. 2008년 광우병 선동으로 큰 정치적 재미를 본 후에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정치 공작에 몰두했다. 정치 개발의 고뇌도 중장기 국가 발전의 계획도 없이 이벤트성 정치 쇼와 파퓰리즘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현재 586 권력 집단은 1987년 이래 성장을 멈춘 듯하다. 자폐적 고립주의, 반인류적 종족주의, 비실용적 독자 노선, 감상적 평등주의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닫힌 태도, 뒤떨어진 국제감각, 운동권의 특권의식의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다. 음모정치, 선전선동, 내로남불의 이중잣대가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지난 4월 7일 선거를 통해 20대가 큰 정치적 변수로 등장했다. 긴박한 권력 이동의 조짐이다. 지금껏 586 권력 집단은 낡은 사고방식, 진부한 역사관, 구태의연한 정치 공작으로 젊은 세대를 지배하려 했다. 이제 유능하고 영리한 20대가 무능하고 부패한 586 권력 집단을 비판하고 규탄한다. 586이 누려온 시대적 행운과 세대적 특혜와 집단적 특권을 젊은 세대는 꿰뚫어 본다. 특히 미래 세대의 곡간을 제멋대로 퍼다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 집단의 사리 사욕에 20대는 분노하고 있다. 놀란 586 권력 집단이 짐짓 근엄하게 젊은 세대를 꾸짖지만은 종이 호랑이의 포효일 뿐이다. 20대의 정치 세력화는 시대의 요청이다. 오늘의 정치적 결정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30년 전부터 586은 기성세대를 공격해서 정치 권력을 확장해왔다. 이제 그들이 비판의 부메랑을 맞을 차례다. 성경 구절대로 해는 떴다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려 돌아가고,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세대는 권력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586 권력 집단에 저항하는 미래 세대가 새롭게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이다. 이분이 이 글의 맨 첫 문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밍웨이 처녀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성경의 전도서 1장에서 그 제목을 따왔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586 세대가 떴던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떴던 곳이 어디냐? 1960년대의 한국이죠. 1960년대의 한국은 이제 고도 성장의 기지개를 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 $200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얀마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이제 586 세대는 그 태어났던 1960년대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죠. 1960년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다시 못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실력에 맞지 않게 권력을 휘둘렀으니까 그 권력을 내려놓고 조용히 뒷전으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20대, 30대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수, 자유라고 불리는 이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또 숙제를 남깁니다. 어떻게 20대, 30대의 이 대각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에너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번 젊게 개혁하는 동력으로 삼을 거냐. 여기에 딱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인이라는 80대 초반, 이 사람이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다 놓쳐버리고 삼자 필승론을 들고 나오면서 안철수가 들고 나온 단일화 카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경멸을 하다가 결국은 그 흐름에 떠밀려 가지고 요행이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으면은 겸손하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퇴장해야 되는데, 퇴장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침을 뱉고 안철수 대표를 요구하는 걸로 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사라져야 2030 세대의 이 젊은 개혁에 대한 열망을, 그 할아버지 세대죠. 할아버지 세대, 가장 유능했던 세대와 가장 영리한 세대가 손을 잡고 그 중간에 있는 부모 세대 586, 가장 삐딱한 세대면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던 이 수구 반동 세력, 기득권 부패 세력, 특권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게 순응하지 않으면 응징하고 하는 이런 역사적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날 길판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미 본물이 터진, 뚝이 터진 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이 축적돼 가지고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3월 9일 투표장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 표 차이로,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자유진영이 이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긴다. 대한민국 세력이 김일성 세력에 이긴다. 문명 세력이 야만 세력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 전제는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 단일 후보를 낸다는 것은 결국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정치권에 계속 영향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여론이 없었으면은 안철수의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압박으로 해서 단일화를 싫어하던 김종인 씨까지 단일화하도록 만든 것, 이게 바로 대세입니다. 대세. 천하대세. 정권 교체가 지금 천하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권 교체의 천하대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55, 현상 유지가 35인데 이 격차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9일에는 그 격차가 한 7대3, 8대2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3월 9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것이 물방울이 되어 가지고 강을 만들고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날이 2022년 3월 9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